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을 것이다. 전 반드시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이건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음. 뭐 무슨 거기에 무슨 논쟁할 거리가 뭐 있어. 엔진차 대비해서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네. 그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의 60%는 그만둬야 돼요.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올해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여전히 재고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적자와 감산이라는 부정적 언어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재고요. 그런데 재고가 쌓인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코로나 버블 때 그 재택근무,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이러면서 각 포털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서버가 무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비대면이니까 줌도 뭐 설치해도 뭐 이런 게 그러면서 이 그 글로벌 그 메모리 회사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인 반도체 YOY의 그 수요보다가 그때 시장 전망 기간도 너무 많이 그 낙관적으로 같은 가격에서 너무 세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갑자기 늘어버렸고 그 사이에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버 하는 회사를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오지 않는 그 일시적인 태행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상화될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 사이 최근에 반도체가 제가 제법 반도체 주가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들었고 일시적인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 대열에 같이 합류했잖아요. 네. 그래 그걸 갖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 쟤들이 이제 배가 불렀나 보다. 옛날에는 뭐 그 치킨 게임 하더니 왜 안 하나. 근데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요 부진의 원인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한 재고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메이커가 세 개밖에 없어요. 디램 쪽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기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해서 그 주주들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가행 생산해서 죽이면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SK 하이닉스를 죽입니까? 마이크론을 죽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감산한다는 뉴스가 함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좋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오렌 버핏님께서 TSMC를 다 팔으셨잖아요. 네. 그 팔았다는 뉴스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제 수업 영상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마 모르긴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팔았다는 뉴스 나온 날 말씀드렸고 그 뒤에 몇 달이 흘려서 오렌 버핏님이 얼마 전에 일본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왜 팔았어요? 했더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반도체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만 TSMC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수요도 일부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8.15 모니톡에 예전에 거기 갔을 때 그때도 내가 한 말씀드린 거였고 그 수요가 있어서 주가가 하방을 맞는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또 슬금슬금 또 저는 올라갈 거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엄청난 기술의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챗 GPT. 다 한대 이제. 아마존도 하고 구글 바도 다 하고 다 하잖아. 마이크로빅도 하고 이제 뭐 한국에 네이버도 하겠다고 카카오도 다 한대. 그거 하려면요 메모리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도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성장의 아웃룩을 만들어준 거야. 반도체 인더스트리. 꼭 기술의 변화가. 제가 아까 기술의 변화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의 변화, 그 챗GPT가 만들어 온 그 기술의 한 단계 진보, 이게 검색 시장의 판도도 바꿔놓을 것 같고, 심지어 대학교에 출제하는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이제. 작년도에 나오는 거는 안 돼.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반도체 인더스트리 전체의 장기적인 아웃룩에 대한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큰 네. 변화가 생긴 거지. 기술의 변화네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유동성하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건데 삼성전자로 10% 먹는 거는요 개별 종목으로 사서 20% 30% 먹는 거랑 같아요. 네.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과 시장 대비한 베타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이유가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미친 듯이 그걸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낮고 대표 우량기업 시가총액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500조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를 2,000조 잡으면 25%니까 아우 이게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잘 안 들으시잖아요. 네. 일중 가격 변동성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가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럴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뭐 비대면 때문에 이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니까 절대로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막 그랬을 때 사가 뚫고도 걸렸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뉴스 또 나올지 모른다고 AI GPT 이러면서 뭐 8나노 디램 뭐 얼마 올라가니 낸드 12나노 뭐 어떻게 되니 이런 뉴스 또 나면 그때 되면 눈에 보일 때 또 이 경기 민감자 이걸 지르면 그때 되면 또 물리는 거지. 그때 가서 사실 분이면 지금 사셔야 된다. 그때는 팔고. 그렇죠. 팔든가 그냥 지켜보든가. 네. 그 지금은 경기 민감제는 불확실성이 지금 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SMC 관련된 이슈. 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규제를 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근데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뭐 유야무야 되겠지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AI GPT. 그다음 바드. 네. AI GPT보다 바드가 훨씬 잘하더라. 그 네. 대표님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훨씬 잘해. 네. 응, 되게 똑똑하던데요? 너무너무 똑똑해. 그림도 이해하던데요. 내가 오늘 저 한수준님 아냐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아마 좀 문달 책방 검색에도 나올 거예요. 그 그 정도는 정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제가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검색해봐서 박순영 이사야 검색해봤어. 박순영 이사님은 우주 대스타가 되셨는데. 이만큼 나와요. 어. 이만큼 나와. 진짜 이만큼 나와.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따블 먹고 이러기에는 무지 힘들 거예요. 무지 힘든데 리스크 대비한 리턴 네. 그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7% 내리고 어떤 날은 5% 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갔을 때 10% 오르는 거랑 얘는 그냥 잔잔하게 1, 2% 오르면서 이렇게 가서 10% 오르는 거랑 이 달구지를 타고 갈래 벤츠를 타고 갈래 이 차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근데 물론 이 방송 보시는 중에 선수분들은 달구지가 더 좋지 뭐. 들어가면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삼성전자 말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섹터가 올라가면 소부장도 막 가. 그런데 여기는 소부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소부장이 좀 먼저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 지금 막 무지 올라가 뭐 H 뭐 M 반도체는 이미 신고가고 후공정, 전공정 할 것 없이 지금 난리야.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들은 을기업이야. 경기가 퇴행할 때 되면 그 얘보다가 더 내릴 거야.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소부장은 달구지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쫙 잘 가. 근데 거기는 시가총액이 작잖아. 네. 작아서 그런 주식이 이제 이 사이클을 잘 타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선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선수의 영역.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선수인가? 답이 예스 이러면 나 삼년차 안 사고 그리 갈래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난 선수 아닌데 난 점심시간 말고는 단말기 볼 시간도 없어 이러면 에이 그래 좀 느리지만 난 벤츠 타고 갈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2차 전지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좀 두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을 것이다. 전 반드시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그건 그냥 데이터가 딱 나와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1억 대잖아요. 네. 자동차 시장 전체가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1억 대고요. 네. 그게 203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전 더 빨리 올 것 같고. 그럼 대당 3천만 원 정도 잡으면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3조 3천억 달러 시장에 배터리 원가가 가령 한 30%는 되겠지 뭐. 네. 차의 엔진이니까. 그럼 1조 달러 시장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작년 기준으로 1,500억 달러 시장밖에 안 되는데 7배 차이 나는.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은요,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 그 중에 40%가 양극재잖아요. 네. 양극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2배, 3배 갈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거기에 무슨 논쟁할 거리가 뭐 있어. 그걸 갖고 어디가 잘하니, 어디가 중국이 잘하니, 한국이 잘하니, LFP가 잘하니,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다 되는 건데.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 또 몰빵 투자, 집중 투자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그건 안 돼요. 2차 전지에 몰빵 안 되나요? 몰빵, 집중, 비투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몰빵을 하면 네. 심리적인 평정심이 사라져버려요. 눈에 헛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눈에 헛게 보여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모든 수익은 이렇게 잔잔히 쌓아가고 이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해야 그걸 수익이라고 하는데 몰빵을 하면 어느 날은 5% 올랐다가 다른 날 5% 내리고 그건 진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진짜 정말 엄청난 강심장을 지녔어. 이러신 분들이면서 나는 이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 주식을 막 한 수천억을 해. 네. 근데 막 그해 한 2억 터졌어. 기분 되게 나빴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네. 어렵죠. 그냥 모든 사람들은 YOY로 재산이 증가해야 돼. 계좌가 플러스가 나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안 돼. 몰빵 안 돼. 몰빵 금지.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이렇게 좀 골고루 다 담아야 되겠네요. 네, 거기 방위산업도 좋은 것 같고요. 방위산업. 그다음 자동차도 자동차는 가치주의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만 이제 차가 제대로 전기차 그 사이클에 맞게 전체적으로 급격히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이제 전기차는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근데 엔진차 대비해서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의 60%는 그만둬야 돼요. 자체가 틀려. 우리나라는 이게 노조 문제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연관도 돼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줄어드는 고용이 전지회사로 가는 거겠죠. 네네. 2차 전지회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드니, 그다음 포드가 무슨 핵심 간물 확보하려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 앞으로 그런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 갖고 2차 전지 큰일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걔들 입장에서 지한테 물건 납품하는데 갑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일단은 선언을 해보는 거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깡이고 가격 협상력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요 쉽지 않아요. 제가 공부해서 가는데 그거 양산하고 수율 잘 나오고 이렇게 만들기가, 폭발 안 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내재하겠다는 뉴스를 들으면. 네. 근데 핵심 원재료를 강산을 사겠다.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강산 확보하는 건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또 중국이 잘하는 제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염을 각오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제련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 전구체 만들 때 전부 항산을 들이붓잖아요. 항아리, 니켈, 항아, 전부 다
또 하나는 뭐 있죠? 항하 망간 뭐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항하가 뭐예요? 항산들이 붙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염물질이에요. 그동안 중국의 재련업에 이 리튬 핵심 강물에 먼저 가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오염 산업 나 안 할래, 네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 포드가 저기 미국의 엘보말하고 그다음 저 어딥니까 아르헨티나 어디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져와가지고 미국에 어디 그 대신에 오염 물질 그러니까 서로 공장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 그러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지었어. 그 만들 수 금방 있어요. 떨어져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이거를 원재료망을 무기화하면 어떡하나 또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네. 업의 본질상 그렇습니다. 음. 재련업이 그렇게 하이테크 놀래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드냐면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오염 산업이에요? 네. 거기도 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도 만들고 그러다가 그거는 정부에서 오염 물질 나오고 하천을 오염시켜 이래가지고 그럼 중국은 우리는 돈 되는 거 다 해 이러죠.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특정 기업은 언급이 좀 어렵더라도 그 2차 전지의 그 셀, 소재, 장비, 뭐 소재 안에서도 막 전해질, 음극재, 뭐 분리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보실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돌고래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 좀 그래도 범위를 조금 좁혀서 현금에 또 제한도 있는 거니까 제일 핵심으로. 핵심이 네. 셀과 네. 소재잖아요. 원가 네. 비중을 보면 네. 소재이고 소재는 또 전구체하고 리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네. 이 회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OP 마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원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에서 핸들링하는 코스트는 15%밖에 안 된대요. 네. 15%에서 자기가 얼마나 내재화를 한 회사는 내재화 전체 다를 해서 10%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자회사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외재화되어 있으면 5%가 영업 마진 6%밖에 안 나오는 네. 거니까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거 리튬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네. 양극재 메이커 그리고 셀 메이커 네. 이렇게겠죠. 분리명하고 음극재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스코가 거기는 음극재하고 양극재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게는 또 무지 네. 안전한 것 같고. 그다음 또 리튬을 이제 곧 많이 생산하게 될 리튬과 니켈을 생산할 포스코 홀딩스도 장기적으로 아주 괜찮은 거고. 네. 그렇다고 또 종목을 나눠서 하시라고 했더니 2차 전지만 7, 8개 그건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슴 좀 덜 놀래키게 네. 편안하게 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우리가 악업 쌓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자.